브레시안 2026년도 5월 20일자 기사. 브레시안 트럼프가 가고 닷새 만에 푸틴 만난 시진핑. 정그룹 법칙에 애둘러 미 비판. 이 국제 정세가 이래요. 얼마나 냉정한지. 전문가 트럼프 이란과 중국 지도부 방중 사이 샌드위치. 이란정 기획 푸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 강조.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이제 이 틈을 타서 이 푸틴이 한국에게도 뭐 러시아산 석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산 저기 그 석유가 좀 필요하죠. 뭐 그 저기 뭐 어디죠? 저 대통령 대통령을 갖다가 그거 체포해서 갔던 그 나라에 그 세계 제1의 산유국 석유 매장량 지닌 그 나라 하고, 또 이렇게 이란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기름을 몰래 사들였던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 중동의 석유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이렇게 동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당분간은 러시아산 석유를 써도 된다,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러시아는 부지런히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한테 러시아산 석유 팔아먹으려고 지금 많이 애를 먹죠. 이번 방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뒤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져 이란과 러시아 지도부 방중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타일국이었다는 거죠. 회담 뒤 별도의 공동성을 내지 못한 미러 정상과는 달리 중러 정상은 공통 해결을 통해 정그룹 법칙으로 회기를 공경과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원래 그들이 자기 편이잖아요. 여기 물과 기름이지 미국과 중국은. 중국 관영은 신화통신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작된 회담에 중동과 걸프 지역이 전쟁과 평화 사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즉각적 휴전과 지속적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이 조기 종식되면 에너지 공급 안전, 산업이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 국제무역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트럼프가 일으키고, 같은 동맹국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질러 놓고는 불이 번지니까 동맹들이 와서 꺼라 이러는데,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대치돼 있는데 사드니 뭐니 다 빼가고 나서 한국한테다가 거기서 도우라라면 우리 한국은 북한이 쳐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 주석은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평화발전협력은 여전히 인민의 염원이자 우리 시대의 지배적 흐름이라고 짚고 중러가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 회담에서 이런 전쟁 속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라고 강조했다. 기름 팔아먹으려고 중국 간 거죠. 그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 전력시 지금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값싼 석유를 가져왔고, 또 이 이란에서도 석유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쪽 둘 다 트럼프가 때렸어요.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타서 세계 석유 수입량의 제2번째인 우리나라는 100을 가져오면 50%는 또 정제해가지고 좋은 또 항공유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소비한 양보다도 2배로 수입해 하니까 많은 휘발유 사가는 나라가 되겠죠. 뭐 이번에 무슨 다카이치가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를 주니 어찌니 하지만, 그것도 속셈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석유로의 항공유 70%를 수입해가고 일본도 30 몇 프로를 수입해가요. 우리나라가 정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원유를 사다가 경질유, 중질유를 섞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오염물질 다 빼고
최고급 그 항공유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약밥을 쪄야 되면은 찹쌀이 들어와야 되는데 찹쌀값이 올라서 약밥을 못 주면 약밥이 필요한 사람 어때요? 찹쌀 갖다 주면서 빨리 약밥 쪄내 이렇게 되겠죠. 자기들이 항공유를 가져오려면 우리 한국에다가 자기 일본산 지금 갖고 있는 석유를 갖다 줘야 그러면 항공유 좋은 걸 꺼내다 자기들 우리는 원유가 없어서 니들 저기 항공유 최고의 고급 항공유 줄 수 없어. 그러면 그 항공유를 갖다가 호주도 가져가고 지금 일본도 30 몇 프로 가져가고 미국이 70% 가져가니까 제일 먼저 항공 줘라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속 모르는 일본 국민들은 왜 한국을 주냐 어쩌냐 한데 내용을 들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속내는 일본이 또 지금 중국이 일본 밉다고 히토를 갖다가 묶어버리니까 히토류가 생산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히토를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히토를 좀 일본에 나눠주란 거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어느 나라든지 자기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데올로기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전쟁이죠.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란 전쟁 속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 그러니까 기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중국이 저렴하게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막아버리니까 그 몰래 갖다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파는 것처럼 몰래 돌아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도 제3국을 통해서 저렴하게 사다가 중국으로 들어왔죠. 다른 나라 배 이름을 갖다 타고. 이거 이제 트럼프가 눈치채고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을 지금 공격을 한 거죠.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중국은 이 자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소비국으로서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샀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간 25년 된 선린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히토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인도만 갖다가 러시아산 쓰지 마라. 러시아한테 석유를 팔아주니까 러시아가 그거 총알 사가지고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란 시진핑 정그룹 법칙에 미 애둘러 비판, 푸틴 러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 뭐 중국하고 저기 미국 트럼프하고 푸틴이 서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뽀르르 이제 푸틴이 이틀 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미국 뒤통수 막 이제 까십하는 거죠. 회담 뒤 중러 정상은 오후 2시 30분께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강화와 선린 우호 심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 20개 협력 문서에 대한 공동 성명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 대통령 크렘린 보좌관은 서명실을 가진 문서 포함 양국의 40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보다는 실리적인 걸 뭘 얻었네요. 약 30분간 진행된 서명식 공동회견에서 시 주석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이협으로 국제질서가 정그룹 법칙으로 회귀할 위협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근데 이것을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어요. Y기업 하수인들이 전부 빼고 있네요.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세계하고 적을 만들었어요. 동맹도 필요 없다. 뭐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저질러는 호르무즈 사태를 가지고 동맹 끌어들이고 동맹 탓을 하는데 그 동맹들이 알았습니까? 뭐 베네수엘라를 치는지 무슨 그린란드 치는지 캐나다를 뭐 51번째 주가 되는지 쿠바를 친지 이란을 전쟁했는지 우리는 트럼프 속내를 모르죠. 자기가 불질러 놓고 나서 뭐 안 온다 어쩐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는 우리 한국한테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가 한국은 현금 인출기며 뭐 트럼프 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안 내면 우리는 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 철수한 건 좋은데 그 전시 작전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푸틴 대통령 회견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중단 없이 에너지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 저쪽 뭐 이란이라든지 뭐
에, 그런 데서 에, 석유가 차지 있으면 우리 거 많이 사가 이제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차고 넘친다 석유가. 또 양국 결제가 러 루블화 및 중위안화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중러 관계가 자율적이고 현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회견에서 질문받지 않고 퇴장했다. 이란 러 중 방중 사이에 낀 트럼프 중러 정상회담 중 미중 회담 결과 발표도. 이번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방중이지만 지난 13일부터 15일 트럼프 방문 뒤 곧바로 이어지어 시기적으로 더 주목받았다. 트럼프 뒷담화 까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가디언을 보면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이번 방문으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견고한 하고 튼튼한 관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고. 중국한테 러시아가 기름 실컷 해주겠다 이거죠. 네 목 졸라도 뭐 베네수엘라든지 이란 전쟁은 중국의 석유 목졸르기 위한 것인데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는 이날 중러 정상 만남 중 지난주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양국 간 관세 휴전 연장 모색 및 300억 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추진, 미국산 쇠고기 공급업체 등록 재개, 히토류 공급에 대한 미국 우려 관련 공동 연구 등이 그 내용이었다. 결국 히토류예요. 히토류.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그리고 일본한테도 히토류를 해놓으니까 일본이 지금 수상이 부친하게 우리 나왔잖아요. 중국이 히토류 묶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석유도 나오지 않고 히토류도 나오지 않는데 남한테 팔아먹어요. 참 똑똑한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미러 정상이 며칠 만에 연이어 중국을 찾으며 차이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인민대장 앞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 의장대 행사, 국가와 꽃들은 든 어린이들 환영이 약 15분가량 이어진 환영식은 거의 비슷했지만 회담 후 공개 행사의 경우 미중 정상회의 회담 뒤 별도 공동 회견이 없이 다음 일정을 향한 반면 중러 정상은 공동 성명 뒤에 대한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러 양국 정상 에너지 분야 중요한 합의 도달. 이제 저쪽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의 석유를 갖다 묶어버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석유 팔아먹기 좋으니까 푸틴이 아주 눈치 빠르죠. 석유 장사하러 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석유 사라고 많이 제스처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 심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부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금 미국이 주도로 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마라. 또 국가에 러시아 석유 사고 지불한 거 모두 은행에다 묶어버리고 그 지불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러시아는 만약에 석유가 안 팔리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아무튼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많이 사가니까 미국 트럼프가 뭐 러시아산 석유 산다고 인도한테다가 뭐 50% 관세를 매겼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인도는 자기 유리한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안 살 수가 없죠.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양국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시베리아 힘 2 건설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오고 있는데 가격 등 문제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를 보면 클렘님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에 중요한 합의를 도달했다고 밝혔다. 뭐 석유가 살 수 없는데 뭐 러시아가 옆에 있으면 최악의 경우 러시아 거라도 살 수 있죠. 그러나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구체적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일즈하러 온 거예요. 프레시안 2026년도 5월 20일자 기사. 트럼프 가고 닷새 만에 푸틴 만난 시진핑 정부로 법칙 에둘러 미 비판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매일경제예요.